헬기 소음이 공장 위를 맴돌고 완전 무장한 특수부대가 들이닥쳤습니다. 마치 테러리스트라도 잡으러 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본 건 그냥 도시락 먹고 있던 평범한 한국인 아저씨였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라고 묻는 그 눈빛을 15년간 이민국에서 일한 제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그 현장에 있었던 공무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조지아주에서 이민국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사실 이 방송에 사연을 보내는 것도 처음이고 이런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도 처음이에요. 하지만 며칠 전에 겪은 일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도저히 혼자만 가지고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커피 한 잔 마시고 출근해서 서류 정리하고 비자 신청서 검토하고 15년째 해오던 일상이었죠. 그런데 오전 10시쯤 갑자기 상급자가 회의실로 부르더라고요. 들어가 보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부서장님 얼굴이 굳어있고 다른 동료들도 다들 긴장한 표정이었거든요. 오늘 오후 2시 현대와 LG 배터리 공장 대규모 단속 작전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부서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죠. 저는 속으로 또 일상적인 단속이구나 생각했는데 곧바로 이어진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엔 규모가 큽니다. ICE 특수부대, 지역경찰, 국경수비대까지 합동작전이에요. 한국인 근로자 약 500명 중 상당수가 비자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500명이라고요? 제가 15년간 이민국에서 일하면서도 이렇게 큰 규모는 처음이었어요. 동료 하나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혹시 미리 통보는 하지 않나요? 공장 측에 협조 요청을 먼저. 안 됩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요. 기습 단속이 원칙입니다. 부서장의 단호한 답변이 떨어졌어요.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보통은 사업장 단속할 때 어느 정도 사전 협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완전히 군사작전 같은 느낌이었어요. 오후 1시 집결지인 공장 인근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검은색 SUV가 20대 넘게 줄지어 서 있고 완전 무장한 ICE 특수부 대원들이 총기를 점검하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위에서는 헬기가 맴돌고 있었어요. 이게 정말 필요한 건가? 옆에 서 있던 10년 선배가 제게 작은 소리로 속삭였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죠.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것 같았거든요. 1시 30분, 작전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현장 지휘관이 공장 도면을 펼쳐놓고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A동과 B동으로 나뉘어 동시 진입합니다. 저항 시에는 즉시 제압하고 도주 시도는 절대 불허합니다. 모든 한국인 근로자는 일단 신분 확인 후 별도 구역에 집결시키세요. 저항, 도주, 이 사람들이 뭔 범죄자라도 되는 건가요?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1시 50분, 드디어 출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차량 20여 대가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죠. 제가 탄 차 안은 완전히 조용했어요. 다들 긴장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2시 정각, 공장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경비원이 깜짝 놀라서 뛰어나왔지만 특수부 대원들이 순식간에 정문을 통제했어요. 그 순간 헬기 소음이 더 커지면서 공장 상공을 맴돌기 시작했죠. 들어가. 지휘관의 외침과 함께 수십 명의 요원들이 공장 안으로 돌진했습니다. 저는 그 뒤를 따라가면서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15년간 해온 일이었지만 이번만큼은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 강했거든요. 공장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들린 건 기계 소리가 갑자기 멈추는 소리였어요. 그리고 이어서 들린 한국어들. 뭐야? 왜 이래? 무슨 일이야? 그때부터 제 인생에서 가장 괴로운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공장 안으로 발을 들여놓는 순간 저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어요. 거대한 기계들이 돌아가는 소리, 용접하는 파란 불빛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던 한국인 근로자들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거든요. A동 생산라인에서 가장 먼저 본 건 50대쯤 되어 보이는 한국인 아저씨였어요. 안전모에 형광조끼를 입고 배터리 모듈을 정교하게 조립하고 있었죠. 집중해서 일하느라 우리가 들어온 것도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동료가 야, 경찰 왔다. 고 소리치자 그분이 고개를 들었어요. 손에 들고 있던 정밀 드라이버가 그대로 떨어졌죠. 뭐지? 왜? 그분의 당황한 표정이 지금도 선명해요. 전혀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두리번거리시더라고요. 15년간 이민국에서 일했지만 그런 순수한 당황을 본 적이 없었어요. 진짜 범죄자들은 우리를 보면 도망가려 하거나 변명부터 늘어놓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정말로 내가 뭘 잘못했지? 라는 표정이었어요. 비동으로 넘어가니 더 가슴 아픈 장면들이 펼쳐졌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엔지니어가 컴퓨터 앞에서 뭔가 복잡한 설계도를 보고 있었어요. 모니터에는 영어와 한국어가 뒤섞인 기술 자료들이 빼곡했죠. 특수부대원이 손들어 라고 소리치자 그분은 천천히 손을 들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저 일하고 있었는데요. 뭐가 문제죠? 영어를 완벽하게 구사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목소리에 떨림이 섞여 있었어요. 무서워서가 아니라 정말 이해가 안 된다는 식의 떨림이었죠. 점심시간이어서 식당에 있던 근로자들의 모습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한 테이블에 앉아서 도시락을 먹고 있던 4명의 한국인들. 김치찌개 냄새가 나는 도시락이었어요. 그중 한 분은 스마트폰으로 가족과 영상통화를 하고 있었거든요. 여보, 오늘 회사 밥이 맛있어. 애들은 잘 있고. 그런데 갑자기 무장한 요원들이 들이닥치니까 그분이 급하게 핸드폰을 들고 일어서면서 여보, 나 좀 바쁘니까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라고 말했어요. 아내분은 뭔 일인지도 모르고 응,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라고 대답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저 사람의 아내는 지금 남편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겠구나 싶었거든요. 기계 정비를 하고 있던 40대 근로자도 인상적이었어요. 거대한 배터리 제조 장비 밑에 들어가서 뭔가 수리를 하고 있었는데 다리만 삐죽 나와 있었어요. 동료가 한국어로 형, 나와봐. 큰일 났어. 라고 소리치니까 그분이 기어 나오면서 왜? 기계 고장났나?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주변을 둘러보고 나서야 상황을 파악하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첫마디가 우리 뭔가 잘못했나요? 였어요. 정말 순수한 반응이었죠. 더 놀라웠던 건 한국인 관리자분의 반응이었어요. 정장을 입고 안전모를 쓴 50대 중반 정도의 분이었는데 우리를 보자마자 말씀하시더라고요. 경찰관님들, 저희 직원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나요? 모든 서류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적법한 비자로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어요. 정말 차분하고 예의 바른 말투였어요. 그런데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거든요. 아마 책임감 때문에 더 긴장하신 것 같았어요. 가장 가슴 아팠던 건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신입 엔지니어의 모습이었어요. 작업복 주머니에서 가족 사진을 꺼내더라고요. 아마 아내와 갓난아기 사진인 것 같았는데 그걸 꼭 쥐고 있으면서 저 정말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요 라고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그때 옆에 있던 동료 한국인이 그 청년의 어깨를 토닥이면서 괜찮을 거야. 우리 잘못한 거 없잖아 라고 위로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이 사람들은 그냥 성실하게 일하던 평범한 사람들이구나 하는 생각이 확실해졌어요. 생산라인 곳곳에서 한국인들이 하나둘 작업을 멈추고 우리를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어떤 분은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라고 물어보시고 또 어떤 분은 비자는 다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몇몇 한국인들은 기계를 안전하게 정지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계 먼저 꺼야 해. 안전사고 나면 안 되니까라면서 서로 한국어로 소통하며 체계적으로 장비를 정리하고 있었거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로 이 회사를, 이 일을 소중히 여기고 있구나. 갑자기 들이닥친 위기 상황에서도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구나. 하지만 특수부 대원들은 그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요. 모든 작업 중지, 즉시 집합이라는 명령만 계속 외쳐댔죠. 그 순간부터 정말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한국인 근로자는 중앙 집결구역으로 이동하십시오. 지휘관의 확성기 소리가 공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그 순간부터 제 가슴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15년간 이민국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단속 현장을 봤지만 이번만큼은 뭔가 다르다는 걸 온몸으로 느꼈거든요. 가장 먼저 집결구역으로 끌려온 건 아까 도시락을 먹고 있던 그 아저씨였어요. 손목에 플라스틱 수갑이 채워져 있었죠. 그분이 제게 다가와서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희가 정말 뭘 잘못했나요? 저는 H-1B 비자 있어요. 회사에서 합법적으로 초청받아서 온 거라고요. 그분의 눈빛을 보는 순간 저는 정말 말이 안 나왔어요. 무서움보다는 억울함이 가득한 눈이었거든요. 마치 제발 믿어주세요라고 간절히 호소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저 지금 확인 중이니까 조금만 기다려보세요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 말을 하는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옆에서 지켜보던 동료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존, 너도 이거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저 사람들 표정 봐. 진짜 범죄자 같아. 맞아요. 정말 이상했어요. 보통 불법 체류자들을 단속할 때는 도망가려 하거나 거짓말로 둘러대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서류를 보여주려고 했어요. 20대 젊은 엔지니어가 주머니에서 여권과 비자를 꺼내들고 특수부 대원에게 다가갔어요. Look, I have valid visa. This is H-1B visa. Issued last year. 임리걸 워커. 봐주세요. 저 유효한 비자 있어요. 이거 H-1B 비자인데 작년에 발급받은 거예요. 저 합법적인 근로자라고요. 그런데 그 특수부대원은 서류를 보지도 않고 나중에 확인한다면서 그 청년을 집결구역으로 밀어넣었어요. 그 순간 그 청년의 표정이 정말 절망적으로 변했어요. 왜 내 말을 안 들어주는 거지? 라는 표정이었거든요. 더 가슴 아픈 건 가족들과의 통화였어요. 몇몇 한국인들이 핸드폰으로 급하게 전화를 걸고 있었거든요. 한 아저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여보, 미안해. 회사에 무슨 일이 생겨서. 아니야, 나는 괜찮아. 걱정하지 마. 금방 해결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내분이 뭔가 더 물어보시는 것 같았죠. 아니야, 정말 괜찮다니까. 애들한테는 아무 말 하지 마. 아빠가 금방 집에 갈 거라고 해. 그 통화를 듣는데 제 눈에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저 사람은 지금 이 끔찍한 상황에서도 가족을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는 거잖아요. 또 다른 젊은 아빠로 보이는 분은 자기야. 나 조금 늦을 것 같아. 회사 일이 좀. 응. 아가 재울 때까지 기다리지 마. 나 정말 괜찮으니까라고 말하시더라고요.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면서 사랑한다고 전해줘. 아가한테도. 그때 특수부대원이 다가와서 전화 끊어. 라고 소리쳤어요. 그분이 급하게 여보,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사랑해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그 순간 그분의 어깨가 떨리는 게 보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화가 났어요. 아니, 이 사람들이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가족과의 마지막 통화도 제대로 못하게 하는 건가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60대쯤 되어 보이는 한국인 관리자의 모습이었어요. 그분은 다른 한국인 직원들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침착하세요. 우리 잘못한 거 없으니까 금방 해결될 거예요. 서로 도와가면서 견뎌봅시다. 그런데 그분 자신도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손이 계속 떨리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걱정하고 있는 모습이 정말 인간적이었어요. 한 30대 여성 엔지니어는 조용히 울고 있었어요. 제가 다가가서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저희 부모님이 한국에서 많이 걱정하실 거예요. 저 때문에. 라고 말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 사람은 지금 자기 걱정보다 멀리 있는 부모님 걱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더 견디기 힘들었던 건 한국인들끼리 서로를 위로하는 모습이었어요. 형, 괜찮아요. 우리 비자 다 있잖아요. 맞아. 금방 풀릴 거야. 서로 힘내자. 혹시 가족들 연락 필요하면 내 폰 써. 이런 대화들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부끄러웠어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 사람들을 마치 범죄자 취급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일 참을 수 없었던 건 플라스틱 수갑이었어요. 정말 필요한 건가요? 이 사람들이 도망갈 것 같나요? 오히려 자신들의 결백을 증명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말이에요. 한 젊은 한국인이 수갑 때문에 불편해하는 걸 보고 제가 상급자에게 말했어요. 이분들 수갑 좀 풀어주면 안 될까요? 협조적이시잖아요. 그런데 상급자가 차가운 목소리로 규정이야. 안전상 필요한 조치라고라고 대답했어요. 안전상 필요한 조치라고요? 누구의 안전을 위해서요? 저기 있는 그 한국인 아저씨가 우리한테 해를 끼칠 것 같아 보이나요? 그때부터 저는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건 법 집행이 아니라 그냥 권력 남용이구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정의가 아니라 폭력이구나. 15년간 이민국에서 일하면서 항상 법은 법이다라고 생각해왔어요. 하지만 그날 저는 처음으로 의문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게 맞는 일인가? 법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사람들의 인간성을 짓밟아도 되는 건가? 그로부터 3일 후, 저는 공항에 서 있었습니다. 회사 업무차 나온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온 거였어요.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이 전세기를 타고 본국으로 돌아간다는 소식을 듣고 도저히 집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공항 청사 밖에서 바라본 그 광경은 정말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큰 전세기 한 대가 활주로에 서 있고 그 앞으로 한 줄로 줄지어 서서 탑승하는 한국인들의 뒷모습. 멀리서 봐도 그분들의 어깨가 축 늘어져 있는 게 보였어요. 아, 그 중에 제가 아는 얼굴들이 몇 명 보였어요. 도시락 먹다가 놀랐던 그 아저씨, 가족 사진 꼭 쥐고 있던 젊은 엔지니어, 눈물 흘리며 부모님 걱정하던 그 여성분. 모두 큰 캐리어를 끌고 천천히 비행기로 향하고 있었죠. 제일 가슴 아팠던 건 한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아마 한국인 근로자의 가족인 것 같았는데 부인과 어린 아이 둘이 함께 있었거든요. 아이들은 무슨 일인지도 모르는 채 아빠, 우리 언제 다시 와? 라고 물어보고 있었어요. 아빠는 아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곧 다시 올 거야 라고 대답했지만 그분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참을 수 없었어요. 이 모든 게 제 잘못은 아니지만 저는 분명히 그 현장에 있었고 그 시스템의 일부였으니까요. 제가 아무리 속으로 반대했다고 해도 결국 저도 그 일에 참여한 거잖아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계속 그 한국인들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특히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라고 물어보던 그분들의 눈빛이 밤마다 저를 괴롭혔어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적어도 한국 사람들에게는 진실을 말해야겠다고. 그분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걸, 미국이 이번에 너무 가혹했다는 걸 전해야겠다고 말이에요. 사실 제가 이런 방송에 사연을 보내는 것도 위험할 수 있어요. 회사에서 알면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상관없어요. 제 양심이 더 중요하니까요. 한국 분들께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날 공장에서 본 한국인들은
정말 성실하고 착한 사람들이었어요. 범죄자가 아니라 오히려 모범적인 근로자들이었다고요. 위기 상황에서도 서로를 걱정하고 가족을 생각하고 안전을 우선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분들을 마치 테러리스트라도 되는 것처럼 대했어요. 헬기까지 띄우고 완전 무장하고 수갑까지 채워서. 정말 부끄럽습니다. 더 화가 나는 건 나중에 알고 보니 대부분의 한국인 근로자들이 합법적인 비자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H-1B든 L-1이든 다들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미국에 온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가혹하게 단속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정치적인 이유가 컸다고 생각해요. 요즘 미국 내 반이민 정서가 심해지면서 보여주기식 단속이 필요했던 거 아닐까요? 그 희생양이 하필 성실하게 일하던 한국인들이었던 거죠. 제가 한국인들에게 특별한 감정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인간으로서, 그리고 15년간 이민국에서 일한 공무원으로서 양심상 할 말이 있었던 거예요. 그분들이 전세기 타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많이 울었어요. 집에 와서도 샤워하면서도 심지어 출근길에도 계속 눈물이 났어요. 제 아내도 당신 왜 그래? 라고 걱정할 정도였거든요. 저는 앞으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습니다. 우선 제 상급자들에게 이번 사건에 대한 제 의견을 분명히 전달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더 인도적인 방식의 단속을 건의할 거예요. 물론 제 개인의 힘으론 시스템을 바꾸기 어렵겠죠. 하지만 적어도 제 양심만큼은 지키고 싶어요. 더 이상 이런 일에 침묵하고 싶지 않거든요. 한국 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여러분들은 아무 잘못이 없었어요. 오히려 미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계셨던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을 그렇게 대한 건 정말 잘못된 일이었어요.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한국 분들이 미국을 너무 나쁘게만 보지 않으셨으면 해요. 물론 이번 일은 정말 잘못됐지만 모든 미국인이 그런 건 아니거든요. 저처럼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아요. 마지막으로 혹시 그날 공장에서 단속당했던 한국인 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신다면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당당한 모습, 서로를 걱정하는 마음, 가족을 사랑하는 모습을 저는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여준 그 인간성 때문에 저도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게 됐어요.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저는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거든요. 한국인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더 나은 모습의 미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1초밖에 안 걸리지만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을 소개해 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감동노트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